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폰하우스의 이태환 교수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어요? 이번 명절은 뭐 5일 동안의 긴 시간의 명절이었고, 이틀 또 일하고, 또 이틀 또 쉬고 해서, 어떤 분들은 목요일, 금요일도 그냥 연차 휴가 내고 해가지고 막 한 10일 정도를 계속 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요번에 명절을 핑계 삼아서 관광도 많이 다니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여행 다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되는 게 코로나가 3만 명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이 그냥 감기약 먹고 한 2, 3일 쉬면은 낫는다 그런 분도 있는데, 사실 면역력이 좋으신 분이 그러겠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오늘은 2월 7일 날 강릉에서 춘천에 경매 물건이 있어가지고 입찰을 보러 갑니다. 지금 시각 보시면 8시 47분입니다. 아침 8시 47분에 지금 양양강 고속도로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양양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우리 최일훈 연구원하고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한테 이제 정보도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추세, 대세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하심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각자 다 틀리죠. 상승론자, 하락론자도 있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은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다 의견이 틀리는 상황에서, 단지 이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 명절이 끝나자마자 사자 토론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 달 딱 남겨놓은 한 달 남겨놓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우리 부동산에도 영향이 꽤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사실 여러분 차 기름값, 그 다음에 또 겨울에 또 난방 쓰시면 난방비, 또 전기요금,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간다고 하고 있고, 또 사실 올라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또 어떻게 됨으로써 정책과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부동산에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 연구원, 우선 인플레이션에서 우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최은 연구원, 이번에 부산하고 명절 때 다녀오시고 했어요? 예, 시골 다녀왔습니다. 시골 다녀왔고, 네.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는데, 역시 만나니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 그런 걸 두고 이제 가족 간의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식구들끼리 명절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치 이야기도 하시고 집안 어른들께서는
뭐 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보다는 지금 뭐 사자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사자 토론을 못 봤습니다. 뭐 가족들하고 뭐 어디 좀 다녀온다고 사자 토론을 못 봤는데 네. 뭐 어느 분이 되든 저기 부동산 정책은 네. 뭐 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누가 되든 집값은 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오늘 춘천을 가지 않습니까? 네. 춘천 경매법원에 가는데 영동권은 좀 어떻고 또 영서 춘천은 어떤지 그걸 보러 가는 건데 지금 매물들은 좀 많다고 합니다. 매물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매물들은 좀 많은데 낙찰가율이 예전만 못하다. 전반적으로 뭐 수도권의 집값들도 지금 조금씩 좀 빠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그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가서 낙찰가율이 얼마에 조금 낙찰이 되는지 보고 저희가 이제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된다는 걸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저기 사자 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아니, 부동산 정책을 들어야지 왜 안 들어요? 그 부동산 연구하신 분이. 아유, 그러게요. 뭐 명절 잘 지내시나고 그랬고, 지금의, 그래요, 최일은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부동산 가격은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의심이 가는 게 뭐냐면, 두 분 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 분이 이제 두 분이잖아요. 예. 두 분 다 하시는 말씀들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안정. 안정시키겠다, 정상화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투표할 때 가격 내릴 겁니다, 안정시키겠습니다,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공급은 또 250만 채, 311만 채 뭐 한다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SOC 해가지고 어디 개발하고 뭐 충청도가 발전시키겠습니다, 뭐 부울경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경기도 어떻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강원도 어떻게 발전시킨다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예. 한쪽에서는 이리 발전시키고 저리 발전시키고 공급 대량으로 하고 막 그런 얘기 막 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또 잡겠다. 원래 그 SOC부터 뭐 개발하게 되면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아이러니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발은 다 하면은 원래 이슈가 생기고 호재가 생기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잡는다는 거야.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게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하게 됐고요. 어쨌든 이 후보님은 이제 정책 사자 토론한 걸 봤는데, 이 후보님은 250만 채, 311만 채 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그 내용을 딱 보면은 기본주택, 기본주택, 임대주택, 대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 다 그거로 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그렇죠. 사업. 예. 근데 그게 어쨌든 250만 채, 311만 채인데 기본주택, 뭐 임대주택, 공공주택으로 진다고 하고, 또 윤 후보님은 또 공공이란 말, 기본주택이란 말 다 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 주도해서 건설을 하느냐, 공공이 주도해서 하느냐, 저 견해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뭐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원가
원가로 공급을 한다. 임대 아파트든 어떤 아파트든 간에 원가로 공급하겠다고 또 공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또 인플레이션이 되고 뭐 석유값부터 시작해서 다 오르고 있는데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어요. 언제적에 계속 오르는데 그 원가로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다 오른 상황에서 또 원가로 하면 그래도 비싸지 않나 이렇게 또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누가 되고 또 공공이든 민간이든 간에 민간이든 간에 주택이 공급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원가든 원가 아니든 간에 국민들이 그 주택 구매 지수에 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윤 후보님은 그러더라고요. 대출도 풀어주고 취득세,도 뭐 좀 완화하고 임대차 3법도 개정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좀 좋겠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아이러니한 게 개발 계속 한다고 하고 호재가 계속 나타나는데 또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의 그 뭐지? 아씨 아이러니한 게 순간 또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되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 주택을 하다 보니까 집값이 이제 어마니 올라갔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수도권 같은 데는 좀 지금 아까 최영건이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의 뭐 급매물도 나오기도 하고 가격이 일부 하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틀리거든요. 그 수도권은 그랬고 지방은 그동안 오르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지방은 앞으로 좀 수도권 못지않게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근데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이 20,000원 됐어. 그 내려오는데 18,000원 된 거야. 그 8,000원 이미 오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안 올랐어요. 소득 역시 크게 좋아지지 않고 빈부격차만 더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문제가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재테크 중에서 부동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한 그 시대가 점점 더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상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파트를 또 주택을 가격을 좀 내리겠다 안정시키겠다 얘기 하잖아요.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크게 내려간 적이 별로 없었어. 맞습니다. 맞죠?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격은 꼭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가격만 내려가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집 가격이 집값이 내려갈 때는 또 안 사더라고요. 이상하게.
더 떨어질 걸 생각해서 그런가 안 사더라고요. 근데 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좀 떨어지고 내려갈 때는 사더라고요, 그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도 재테크를 하는 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재테크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재테크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오늘 저기 잠깐 봤는데 물가가 오른 게 월급 오른 거 이게 비교한 표가 있던데 엄청나더라고요. 물가가 오른 게 월급보다는 물가가 훨씬 많이 올랐는데 이런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원자재 값이라든가 모든 게 다 올랐는데 향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시속 인상을 100km 구간입니다. 금리 인상을 향후 몇 번 더 원래 안으로 몇 번 더 할 거라 그러고 미국도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하는데 점점 물가는 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 같은데 그 물가가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니까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입니다. 천정부지 올리면 되죠. 뭐. 자, 여러분 지금 그 내린천 휴게소인데 저희 휴게소 좀 들렸다가 2부 계속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까 내린천 휴게소에서 아침에 뭐 입맛이 좀 없어가지고 라면 하나 먹었습니다. 여러분 금방 또 최일훈 연구원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춘천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춘천이 강릉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로 나눠지는데요. 태백산을 기점으로 영동과 영서로 나눠집니다. 근데 영동은 날씨가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강릉의 그 영동이 속초나 이런 데가 속초는 좀 춥지. 근데 부산하고 서울하고 중간 날씨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근데 영서는 뭐 인제, 춘천 이런 데들은 그 강릉보다 한 3도 내지 6도, 7도까지도 좀 더 추운 것 같아요. 자, 여기 오니까 영하 지금 7, 8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릉에 출발할 때 영하 1, 2도였었는데, 그죠? 요번에는 지금의 춘천에서 도착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또 물가가 상승한 거잖아요. 그 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또 인플레이션이 되고 물가가 이제 오르는 거 인플레이션 하는데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 금리, 부동산 이런 것들이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금리는 지금의 또 3월 달에 우리나라는 금리 조정하는 게 1, 3, 5, 6, 9, 1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월 달에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릴 것 같습니까? 안 올릴 것 같습니까? 3월 달에요? 예. 3월 달에 일단은 뭐 미국이 금리를 테이퍼링이 끝난 뒤에 올린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조금 미국에 비해서 이제 눈치 게임을 좀 해야 되니까 눈치를 보면서 올리긴 올렸는데 조금 급하게 올린 것 같은데 한 3월 달에는 한 번 정도 쉬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짧은 소견에 이제 3월 달에는 한 번 좀 쉴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듭니다.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3월이나 4월 달에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이 끝나면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겠다는 말이 있는데, 이주열 총재가 3월 말에 임기가 끝나요. 예, 예. 그러면 끝나기 전에 한 퍼센트 더 올려놓고 끝나지 않을까. 끝나기 전에. 네. 예. 왜냐면 차기 총재한테 좀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0.25를 또 한번 올린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지금의 사실 0.5였을 때 우리나라 그 가계대출 금리가 실질 금리가 3%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를 이제 올렸던 4번 정도 올리면 지금은 이제 3번 올렸잖아요.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4번 올린 건데 0.25씩 4번 올리니까 1%가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엄청난 수익이 나가지고 직원들한테 뭐 보너스를 뭐 300%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은행이 돈 벌고 정부는 세금 많이 걷어서 돈 많이 걷고, 예? 지금의 세금이 뭐 20조인가 30조인가를 더 걷었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의 쉽게 해서 금융, 정부, 그 다음에 국민을 봤을 때 지금 돈 번 데는 정부와 은행밖에 없다. 맞습니다. 다 누구 돈을 벌었냐? 국민들 돈을 벌었다. 그런 판단이에요. 그 경제가 돌아갈 때 이제 정부와 금융과 우리가 이제 서민이잖아요. 서민은 힘이 드는데 은행과 정부만 돈을 벌었지 국민은 지금 어렵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벌었으니까 좀 줄게,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돈은 또 그렇게 풀리면서 푼다고 하면서 또 금리는 또 올리고,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겠다. 맞습니다. 손해는 안 보겠다. 돈 풀게, 금리 올릴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러면 결국은 또 인플레이션이 또 되고 해서 부동산 가격도 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또 6월 달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또 호재인지 이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호재하고 이슈하고 틀린 점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호재랍니까? 호재는 저 좋은 호자잖아. 좋아질 거다, 좋은 거다. 이슈는 좋을 건가 나쁠 건가를 따지는 게 이슈입니다. 근데 지금은 호재들이 좀 더 많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거기다가 또 물가도 상승하고,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코로나 생기기 전에 이랬거든요. 우리나라 M2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 1100조, 1200조였어요. 근데도 그때도 한국은행 금리가 1.75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여러분 벌써 그 순천지방법원에 우리가 경매 보러 왔는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3,400조, 3,500조가 풀리고 있어서 똑같은 금리라 그러면 물가만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입찰 잘 보고요. 낙찰이 될 텐데. 어쨌든 입찰 보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